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죠. 증상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77세 여성분이신데요. 어지럼증을 갖고 계시네요. 왼쪽 귀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어지럼증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 약이 독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방적으로 치료 방법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 어지럼증은 네. 90% 이상에서 원인을 찾기가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전정기관의 이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CT나 MRI를 찍어서 이상이 나온 건지 네. 아니면 원인을 찾지 못해서 전정기관의 이상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 혈압하고 당뇨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는 한번 자세히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귀가 안 좋아서 어지럽다는 얘기를 어디서 진단을 받으신 거죠? 여가 충남인데요. 여가 충남인데요. 네네, 충남이요. 네, 여가 부여예요. 네, 근데 제가 여기 부여에서는 물론 부여에서 병원이 있지만은 네, 부여에서는 다 다녀볼 건 다 다녀봤거든요. 네, 그 병명을 못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논산으로 가서 논산 그 백대 그 종합병원으로 가서 네, 그 이비인후과 그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MRI를 찍고 저 검사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정전에 이상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나팔관 옆에 보니까 그 옆에 그 신경계통에 그 약간 저기가 얇아졌더라고요. 네, 예, 그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서 그 입원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네. 하루에 약을 3번씩 저기 투입을 하는데 너무 약을 많이 주셔가지고 네, 환자가 할머니인데 네, 예, 견디질 못하시는 거예요. 네, 그 식사도 이 치아 때문에 제대로 못하시는 분한테 약을 많이 투여하니까 견디질 못해가지고 네. 거기서 네, 본인 일단 퇴원을 얘기가 했어요. 아니신 거죠? 네. 네, 어머님 얘기신 거죠, 지금?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러 가려다가 병이 더 생기게 생긴 상황이니까 이렇게 전화를 주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상담 받아보시고 네. 궁금하신 점 해결하시도록 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이 지금 연세가 77세세요? 네네. 어지럼증은 언제부터 오신 거예요? 어지럼증은 한 두 달 이상 정도 했었어요. 갑작스레 그렇게 왔어요. 예, 예. 어머님이 어지러운 걸 어떻게 표현하세요? 막 중심을 못 잡을 갑작스레 그렇게 계시다가니요. 네. 물론 평상시도 이렇게 어지러우시지만은 네. 더 어지러우실 때가 막 있어가지고 어저께도 막 가만히 계시다가니 저녁 때 어지러워가지고 응급실 가가지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링거를 맞고 오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어지러운 건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네. 또 갑자기 더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어머님 많이 어지러우실 때는 혹시 막 토하기도 하시고 하나요? 토하시지는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뭐 속이 미식거리거나 뭐 그런 건 없다 그러세요? 네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근데 이거 전정기관에 이상이 있는 거를 아까 달팽이관 옆에 신경이 좀 얇아졌다고 표현하신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다른 증상은 없으시고 네, 지금 귀에서 뭐 소리가 난다든지. 수면제하고요. 예. 당은 없어요. 당은 없고 수면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셔요. 네. 그래가지고 수면제를 처방받아가지고 그걸 잡수셔야 잠을 주무시거든요. 네. 그리고 장약을 드셔요. 장이 약해가지고 네. 그렇게 드시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지러운 거 말고 뭐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네. 보통 이제 근데 이거를 치료를 하실 때 다른 뭐 한의원에 가보시거나 그러신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이번에 아. 처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단만 이렇게 계속 받으러 무슨 병인지 찾으러만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네네. 보통 어지럼증의 원인은 네. 아까도 얘기를 들으셨지만 특별하게 딱 떨어지게 이렇게 발견을 하는 경우는 몇 프로 안 돼요. 네. 많이 돼야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고 특별한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은 이런 어지럼증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어머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수면제를 자꾸 많이 드셨거나 네. 장이 약하신 것도 연관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버티시다가 네.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뚝이 무너질 때 한꺼번에 확 무너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병이 딱
심하게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어지럼증이 오는 원인이 크게 보면 이제 신경을 쓰시거나 해서 이렇게 뭐 양방적으로 얘기하면 달팽이관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네. 체력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셔서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근데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면제를 드신다 그러면 신경이 좀 예민하신 편인 네, 거잖아요. 예민해요. 예. 그래서 이제 속에서 우리가 한방에서 이제 담화라 그러는데 화가 올라가서 그러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복합적으로 장이 약하시면 아무래도 음식물을 드시면 네. 소화라든지 이런 게 용이치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들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네.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방에서 그런 것들은 네. 이제 신장이 허해져서 어지러운 증상이 온다고 보통 표현을 드리는데 네. 이게 두 개가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오시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병원에서 그런 약물이나 이런 치료를 해서 네. 단기간에 효과를 보실 것 같으면 그렇게 치료하는 게 무방하고요. 근데 네. 어머니께서 만약에 그런 약물을 소화흡수나 이제 몸에서 받아들이질 못할 정도로 되시면 네. 한방적으로 가셔서 치료하는 게 더 치료하는 것도 편하실 거고 어떻게 보면 치료도 더 단기간에 끝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보통 임상에서 이제 병원에서 잘 치료되시는 케이스들도 많지만 네. 병원에서 뭐 약물요법이라든지 링거요법을 했는데도 치료가 잘 안 돼서 오시는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네. 저희 한의원 임상에서는 그런 분들을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보는 편인데 네. 치료를 해드려 보면 치료가 의외로 더 수월하게 잘 되시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뭐 몇 년째 그런 약을 드셨는데 효과를 잘 못 보시다가도 네. 한방에서 쉬운 말로 체력을 어느 정도 보강시켜주는 약을 썼는데 의외로 효과를 많이 보시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한방에서요? 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꾸 화가 너무 치밀어서 네. 기혈을 막는 경우에는 그거를 뚫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치료를 해줬을 때 훨씬 더 치료가 금방 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어머님이 퇴원하셨나요? 네? 퇴원하셨어요 지금? 네네. 그러면 그 부여에 계시면 거기 가까운데 한의원에 일단 잘하는 한의원에 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고 네. 한방적인 치료를 일단 좀 받아보세요. 네. 근데 저기 잡수시는 것이요. 네네.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요. 네네. 음식을 못 잡숴요, 제대로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더 기력이 떨어지시니까 네, 이런 기력이 어지럼증이 떨어져도 오시죠. 그런 증상이 올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아. 기본적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몸이 허해서 오는 어지럼증이 상당히 많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임상에서 그냥 노인성 현운이라고 임상명이 있는 게 있어요. 그 말 그대로 풀어드리면 연세가 드셔서 기운이 없어서 네. 어지럼증이 온다. 이런 병명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네. 그러면 정전이라는 것은 그런 계통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전정기관이라는 거는 쉬운 말로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이에요.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이라고요? 예,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이 문제가 생겨서 어지러움증을 느낀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코끼리 코하고 막 빙빙 돌고 나면 어지럽잖아요. 똑바로 네. 못 가잖아요. 네. 그거를 조금 있으면 똑바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기관이 전정기관이에요. 네. 네, 시청자님. 그러면 저기 약물 치료로도 가능한 건가요? 네네, 우리 보통 어지러움증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앉았다 일어날 때 갑자기 이렇게 핑 도는 어지러움증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별이 보인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철분 결핍성 빈혈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지러움증들이 많고요. 네.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사물이 좀 빙빙 도는 어지러움증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심하면 이렇게 혼자 일어나시기도 힘드실 수가 있고요. 네. 또 그거보다 더 심하시면 이렇게 아까 우리 조동일 박사님도 물어보셨지만 구토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귀에 어떤 평행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어지러움증인데 한의학에서는 어떤 처방들을 쓰냐 하면은 네. 대부분 기혈을 보호하는 약들을 씁니다. 기혈을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혹시 집에서 어머님이 그렇게 심하게 어지럽다고 말씀을 하실 때는 네. 꼭 옆으로 누워서 한 10분이라도 쉬시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주무셔요. 네네. 오른쪽으로 10분, 예를 들면 왼쪽으로 10분. 네, 왼쪽 귀가 지금 안 좋거든요. 네네. 왼쪽에서 우리 지금 어지럼증이 왔거든요. 이석정복술이라고 해서 이석에 의한 어지러움증이 나타날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이렇게 모로 누워서 휴식을 취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지러우면 무조건 옆으로 누워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네. 아까 한의원에서 보약계통의 약을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활력단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활력단에도 녹용하고 홍삼하고 네. 당귀나 숙주향이나 이런 보약계통의 약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어머님 치아가 안 좋으셔서 이
우황청심원 모양의 활력단을 씹어 드시기가 힘드시면은 네. 따뜻한 물에 이렇게 개서 네. 이렇게 어머님 들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 드셔서 활력도 좀 찾으시면 좋겠고 네. 가까운 한의원에서 꼭 치료 받으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거고요. 네. 또 많이 어지러우시면 일단 응급실 가시기 전에 네. 옆으로 누워서 꼭 휴식을 좀 취하게끔 네. 도와드리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전화가 끊겼네요. 네. 네. 김인수 원장님, 네. 다름이 아니라 그 어지럽다 하는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체력적인 부분이 떨어져서 어지럽다고 하는 분들한테 이 한방적으로 어떤 약들이 좋은지 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진단을 해보면 약하신 장기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이 약해서 어지럼증이 오시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아요. 심장에서 피를 머리에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지 못하면 어지러움증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콩팥이나 간 기능이 떨어져도 주로 많이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할 때 보면 심장이 약한 분들은 우리가 보통 귀비탕이나 이런 약재들을 써서 심장으로 혈을 잘 모이게 해서 잘 공급해주는 약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콩팥 같은 데가 약하신 분들은 이제 육리지황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그 약을 써서 신장의 기능을 보호해줌으로 인해서 몸에 이렇게 혈액을 맑게 해서 잘 돌려주는 처방을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